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망불이라는 게 국내에만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 있다면 국내와 해외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망불리는 해외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해외에도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 개보법상의 망불리는 해외에는 없어요. 제가 알고 개인정보 보호법 예, 말씀하신 거죠? 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망불리와 일반 저희 아까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의 망불리 네.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얘네들은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금융의 데이터 네. 아니면 공공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블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아까 제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얘기한 네. 것처럼 어,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호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망분리를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은 그 망물리법의 해외에 있는 건가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국내에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경우에 자기가 일반 사람이 접하는 거는 미국 같은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되면 저 회사 망할 수 있겠다라고 그냥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어떤 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벌하는 건가요? 걔네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사람들의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피해, 그러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네.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그 개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입증해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게 손해배상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그걸 우리나라는 개인이 해야 예, 되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그래서 징벌적으로 그걸 해요. 아, 너희들이 그걸 잘 못해서 이만큼 많은 사용자의 정보가 데이터가 유출됐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얘기를 안 해요. 피해를 데이터라는, 봤다. 예, 네.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징벌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출로 인해서 때리는 것보다 그냥 니들 이거 뭐지, 제대로 관리 안 했어. 그러니까 유출이 된 거야. 네. 그래서 니들 이런 항목들로 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방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났어요. 개인정보 유출하면은 정부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아요. 네.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단체 소송 이런 걸 하겠죠. 네네. 그럼 거기에서 이걸 근거로 가지고 이제 민사를 걸어서 손해배상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 근데 해외는 사실은 그게랑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막 개인정보 유출돼서 과징금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개인이 접하면 민사소송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별로. 근데 이걸 대부분 모르니까, 이 법을 모르니까 비용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송하는데 내가 소송하는데 막 돈이 막 100만 원씩 그렇죠,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걸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 자체가 되게 작아요. 네. 보통 측정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단체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2010년도 초반에 저희가 320 사태 뭐 그다음에 네, 네, 그 카드 3사 사태 뭐 네, 이런 거 보면은 카드 3사 사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때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있었잖아요. 네, 발생했고 네. 그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이제 단체 소송해서 돈을 받았던 거죠. 뭐 아, 네이트도 그랬고 그러니까 단체 소송을 해야지 어쨌든 규모의 경제로서 적게 내가 소송비를 내고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지만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용할 수도, 역이용? 악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의 추세들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과징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뭐 카드 3사 뭐 이렇게 했을 때도 그 과징금 자체가 합쳐서 100억이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그때 네네. 있었다고 네. 말씀드린 것도 보면은 거의 몇백억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이 기준이 유출된 시스템이 어떠한 얼만큼의 매출을 일으켰고 그 음. 매출의 최대 3%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벌어들이는 총 수익이 만약에 1,000억이에요. 네네. 근데 1,000억 중에서 우리 회사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벌어요. 그냥 아, 사용자들한테 그냥 그 뭐지 공개해서 그냥 사용자들 정보 보여주는 네. 페이지예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 페이지에서 수익이 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 페이지에서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이 났어요. 네. 그럼 유출된 시스템에서의 매출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매출의 3%만 잡았으니까 당연히 영원이겠네. 비용이 적은 거예요. 네. 과징금이랑 과태료의 네. 처분, 아니, 과징금의 처벌이. 근데 아, 지금은 법이 바뀐 게 이 유출한 회사나 개인이든 하여튼 그 사람한테 전체 매출액의 3% 이런 식으로 내려요. 전체 매출액이. 그러니까 내가 1,000억을 벌어요. 네네. 1,000억을 벌면은 그만큼 보안에 투자를 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단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스템이라도 유출된 시스템이 있으면은 네네. 그냥 1,000억의 3% 35 그냥 최소 과징금은 그 정도를 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점점 과징금에 대한 게 세지고 있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점점 세지고 있어서 그래서 보안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 더 늘려나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보안 엔지니어 점점 역량도 엄청 필요 많아지겠네요. 수요는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채용 시장에서 요구하는 보안 엔지니어들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아, 이거를 감사합니다. 한번 설명 한번 네, 해드릴게요.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저 보안 엔지니어가 되게 이게 넓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네. 저도 사실 보안 공부하다가 취업이 안 돼서 대부분 산 거 기대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국내 망불이라는 기준으로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해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외 망불리가 있었을 때 어떤 우리나라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망불렸을 때 그 단말기 기준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게끔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망을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데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외는 말 그대로 그냥 네트워크에 대한 분리를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리가 기준인 거예요. 네네. 네. 시스템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어, 이 금융권들을 예를 들어보면은 금융권들은 이제 뭐 카드사 네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카드사는 카드사들끼리 자기네들 정해둔 아, 비자와 마스터와 같은 네네. 회사들은 PCI DSRS라고 하는 인증이 있어요. 네. 그거를 가져야지만 그 인증을 매년 검수를 받고 통과를 해야지만이 전 세계 글로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비자와 마스터를 쓸 수 있는. 네네. 예.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말 그대로 네트워크적으로 그 카드 결제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따로 구성해야 돼요. 따로. 그런 그러면, 식으로 전용선을 구성하는 거죠, 걔네들끼리.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전용선처럼 느껴지는 거겠네요. 맞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그 망분리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가 저는 해외에서 그런 사례는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러면 보통 만불리를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일반 IT를 경험한 사람이 폐쇄망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이런 개념이 해외에는 없고, 어, 단지, 아니, 그게 맞아요. 폐쇄망이라고 네. 하는 표현이 오히려 해외에서 흔히 얘기하는 망분리의 개념과 가까워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망분리는 보통은 이런 폐쇄망이 네. 아니라 PC에 대한 단말기에 대한 아, 망분리를 보통 얘기하고요. 아까 제가 또 정리하면 해외에서 네트워크 기준으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폐쇄망이 더 적합한 표현이고 국내에서는 단말기 기준이기 때문에 폐쇄망이라는 표현이 더 안 맞겠네요. 그 폐쇄망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시스템을 보통 네네. 얘기하고요.
저희가 흔히 망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개념 자체는 단말기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과 분리해라 아,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내에서 망분리 네, 해야 네. 된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어, 그 단말기를 인터넷 환경과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 해외에서는 망분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사실. 네, 그냥 아이솔레이션과 같이 격리, 뭐 네. 이런 개념, 네트워크를 아, 격리하거나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된다. 네네. 이런 내용에 오히려 더 적합하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이랑 망분리 개념은 아예 없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느끼기에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음.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해외에 뭐 그냥 금융이나 공공기관들에 대한 망분리는 사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네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아니면 이런 보안에 대한 이런 규제나 제도들이 거의 대부분 해외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럴 것 같아요. 스탠다드가 네, 있으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유독 개인정보와 관련된 항목들은 조금 규제가 많이 심화됐다? 음,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망분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일하는 이 업무방에 들어온 게 몇 년이 안 됐어요. 몇 한 년? 10년 조금 넘을 거예요. 진짜 별로 안 됐네요. 예, 제가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진 않지만, 이게 2013년도 정도부터 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오, 망분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또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적으로 이렇게 분리했지만 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망분리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게 아, 그렇죠. 수준이 낮았으니까. 지금 다른 거랑 비교하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지금 많지만 과거에는 저작권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똑같겠네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심화되지 않았었어요. 문제를 되게 아,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지는 네네. 않고. 잘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회원가입을 할 때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서 회원가입 했었거든요. 맞아요. 과거 그랬었어요. 예, 과거라고 하면은, 지금도 근데 그래. 예. 근데 이제 그게 생각해보면은 그게 바뀐 지가 이제 20년이 채 안 돼요. 잘 아, 생각해보면.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어른인지를 인증한 거고 막 아, 회원가입하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바뀐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초반 정도 될 거예요. 어, 생각보다 그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 어, 그런 것처럼 망분리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도와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게 채 15년도 안 됐고 그래서 원래 이 망불리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공공기관에 있던 것들, 네네. 공공기관 금융권들에 네. 있던 것들을 이제 일반 사기업들한테 저희가 이제 정통망법이나 개보법에다가 그러니까 정통망법에 위치시킨 게 한 2013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해요. 어, 네. 근데 이제 딱 마침 그때 이제 3.20 사태 뭐 이런 사고도 네네. 있고 하다 보니 망불리가 이제 막 이 시대적인 보안에서는 되게 화두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제 망물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디바이스를 분리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할지 뭐 논리적으로 할지 막 이런 것들도 막 필요하니까 막 그거에 관련된 컨설팅도 많이 유행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망물리를 하는 솔루션들 뭐 네. 가상화 솔루션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하는 이런 솔루션들, 보안 솔루션들, 그리고 망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결국엔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당연히. 네네. 왜냐면은 뭐 메일 같은 거는 인터넷망에서만 열리고 나머지는 시스템 자체는 다 업무망에서만 열려요. 네네. 근데 메일을 받아서 그 파일 같은 것들도 전송해야 되잖아요, 네네. 업무망으로. 그럼 네. 그거를 중개해주는 네. 이제 보통 망연계 솔루션 뭐 이런 네.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솔루션들에 대한 업체들도 생기고 개발 업체도 생기고 네.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 어디에도 망연계 솔루션 뭐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 잘 생각해 그런가요? 보면. 네, 그래서 해외에 이런 제품이 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국내 제품들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해외에선 네트워크 기준으로 망을 분리하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망끼리 데이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 연계라는 솔루션으로 하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옮기나요? 해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망분리 개념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망연계 아, 솔루션은 결국에는 사용자 단말기에서 이 그 아, 인터넷망과 업무망 PC 간의 데이터를 그 뭐지? 넘기기 위한, 공유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아직도 헷갈리는 거 계속 그 제가 겪었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려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